네, 화면 잘 볼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얘기는 p 접합 다이오드의 그 일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이렇게 X 이퀄 0인 지점에 붙였더니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핍층이 생겼다. 그 공핍층 여기 안은 도너가 있을 거고 얘는 억셉터가 있으니 유니폼하게 도핑이 되어서 이런 네, 계단 함수로 스텝 펑션으로 상수 함수죠. 표현을 했었고 어, 포화송의 이케이션을 쓰면 차지 덴서티를 유전 상수로 나눈 이 미분 방정식을 써서 이걸 찾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전압의 변화가 정비장이죠. 이 식을 써서 또 이 과정을 풀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경계 조건들은 전기장인 경우에는 공표입층의 끝에서 마이너스 XP랑 XN에서 전기장이 0이다라는 조건을 썼고 포텐셜을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전압을 0이라고 지정하고 N형 반도체 쪽의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니 그 높아진 정도를 내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전압.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압차가 있는 거죠. 이 전기장이 만들어준 그 근원이 되는 내부에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전압을 VBI라 쓰고 일단은 상수 처리를 해서 경계 조건을 쓰고 포텐셜 플랫도 찾았습니다. 전자에너지는 마이너스 QV라는 관계를 머리에 넣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직선 가는 이 모양을 뒤집으면 X축 기준으로 업사이드 다운이죠. 데칼코마니 찍듯이 위아래로 접어버리면 수직으로 가다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쭉 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고 밴드갭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쓰면 밸런스 밴드 엣지도 쭉 가다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쭉 갑니다. 요 EC와 EV를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펜을 반드시 두 개의 손으로 잡고 동시에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서 해보세요. 안 해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 그려보면 펜을 하나를 들고 그린 학생은 보통 이렇게 그려요. 요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게 간격이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실제 손에 펜 두 개 잡고 그려보면 이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좀 좁고요. 이게 좀 넓어 보여요. 이렇게 그려지면 잘 그린 겁니다. 근데 자를 내가지고 위아래 이 간격을 재보면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려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 백발백중 손에 펜 하나 잡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려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빌트인 포텐셜이 현재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VBI라는 변수를 썼지만 상수값으로 이제 구하는 걸 오늘 배울 거고요. 여기서부터 차지 덴서티, 전기장, 포텐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가면서 공핍층의 폭, N형 쪽, P형 반도체 쪽의 공핍층의 폭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쪽으로 유도해 갈 겁니다. 그런 게임 플랜,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쭉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빌트인 포텐셜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이냐.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원래 T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이렇게 딱 붙이면 접합면이 생길 텐데 접합이 되는 그 순간 우리 MS 다이오드를 공부할 때도 접합이 된 그 순간을 그렸었죠. P형하고 N형 만약에 페르미 레벨입니다. 이거 EF. 위아래는 ECEV입니다. 뭐 당연히 같은 실리콘 소재니까 밴드갭도 일정할 겁니다. ECEV는 잘 얼라인이 되어서 만나는데 페르미 레벨이 서로 다르죠.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형 상태의 더블 이퀄리브리엄에 들어가고 나면 밴드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끝에서 끝만 보면 요만큼 휘어 있는 거죠. 요 휘어 있는 요 세모값 이게 얼마일까 한데 그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애당초 페르미 레벨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밴드가 휜 겁니다. 페르미 레벨이 안 비틀어졌으면 예를 들어 PP 접합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P와 P랑 같은 건데 똑같은 도핑 농도로 만들었었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EF 여기도 EF 이거 그냥 붙이면 그냥 쭉쭉 끄고 EF 그대로 유지됩니다. 밴드 가운데 접합면 인근에 휘는 게 없죠. 근데 P형과 N형을 붙였더니 페르미 레벨 차이로 인해서 전자와 홀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고
이동하고 나면 뒤에 남는 게 이온화된 불순물들이고 그 결과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이 있다는 건 내부에 전압차가 있다는 거고 그 전압을 빌트인 포텐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빌트인 포텐셜의 근원이 되는 이슈는 P형과 N형 반도체 각각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을 텐데 그 페르미 레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빌트인 포텐셜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제 Q를 곱한 건 에너지 값으로 변하는 건데요.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요 기울어진 정도일 겁니다. 그 근원이 되는 건 결국은 P형 쪽에서 페르미 레벨이 가운데 기준으로 얼마나 내려와 있고 N형 쪽에서는 가운데 기준으로 얼마나 페르미 레벨이 위에 있느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이 부분이죠. EF와 EF가 있어요. 이 둘의 갭. 이 차이를 단순히 가운데 EI를 하나 두고요. EF가 EI보다 얼마나 밑에 있느냐, 또 EI보다 EF는 얼마나 위에 있느냐, 그 둘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빌트인 포텐셜을 요거와 더하기 요거로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구구단 6단 잘 써가지고 도핑 농도 알면 금방 계산되겠네요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요 꼴의 농도 P는 NI 100억 유산균의 엑스포넨셜 EI-EF 나누기 KT인데 요거에 대해서 좌변에 넘겨서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P는 이제 fully ionization 되니까요. 네, 억셉터가 다 이온화됐다. 억셉터 내가 주입한 만큼 들어온다고 해서 P 자리에 NA를 넣은 것뿐입니다. N형도 마찬가지로 이케이션 풀어서 그냥 놔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대입하고 얘도 여기 대입하면 빌트인 포텐셜을 이제 얘랑 얘랑 둘의 합으로 쓰겠죠. 로그의 덧셈이니까 아마 로그의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D를 뒤에 정리된 게 없나? 없네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빌트인 포텐셜이란 이 에너지입니다. 이 Q를 반드시 곱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얘랑 얘랑 더하면 되니까 KT가 공통이고 로그를 더하면 되니까 네, 안에 거 곱하면 NI 두 번 곱하고 여기는 NAN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물론 Q를 이렇게 제끼면 이제 단위가 볼트가 나오겠네요. 안 제끼면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을 물었으니까 전압의 단위로 계산을 하면 KT 오벌 QLN NI 제곱분의 NAND인데요. 이게 사실은 9구단 6단만 잘 알면 암산이 됩니다. 이게 10에 15승, 이게 10에 16승이라 17승이라 합시다. TN 다이오드, TN 접합의 빌트인 포텐셜 VBI 값은 얼마입니까?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5, 6, 30, 7, 6, 5, 6, 30, 7, 6, 42. 정답은 0.72V.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뭘 굳이 계산을 합니까? 물론 이 식을 알면은 뭐 풀이 과정에 뭐 숙제 같은 거 낼 때는 정성을 다해서 쓰면 되니까 이런 걸 써서 내겠지만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싶으면 이거 빨리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굳이 풀이 과정을 쓰지 않아도 고구다 일단 썼네 흔적이 나오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럼 이 빌트인 포텐셜 얘기를 했는데요. 이 VDI 중에서도 원사이디드 PN 접합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볼 겁니다. 이거 뭐 PN 접합 다 공부했는데 뭐 굳이 원사이디드 이건 또 뭡니까? 인데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트랜지스터 중에서도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MOSFET, MOSFET, 이 T가 이제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트랜지스터를 공부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접합이 P형과 N형의 접합이 아니라 P 플러스 N 접합이 되거나 또는 N 플러스 P 접합들이 이 MOSFET 안에 다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의미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도핑의 농도가요. 한쪽이 진한 겁니다. PN 접합이면 이게 비등비등한 접합인데 이게 10에 15승, 이게 또 10에 15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억셉터가 15승, 얘는 도너가 15승이 되는 거죠. 물론 P형 안에도 도너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에 13승이면 15승 대비 너무 작으니까 무시한다는 겁니다. N형에도 당연히 억셉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셉터 뭐 10에 14승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수업에서는 10배 이하면 그냥 없다 치고 그냥 계산하자고 했죠. 그래서 도미넌트한 도핑 농도가 비등비등한 거죠. P형과 N형에 이거 15승, 15승이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도핑을 P형 쪽은 억셉터를 뭐 한 10에 20승 넣고요. N형 쪽에 ND 도너는 한 10에 15승 넣어요. 그럼 이거는 P 플러스와 N의 접합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원사이디드 쪽으로 편향된 경우에 빌트인 포텐셜은 어떻게 구하느냐?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빌트인 포텐셜의 컨셉은 P형 쪽에 페르미 레벨이 얼마나 가운데 기준으로 내려앉았냐?
N형 쪽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가운데 기준으로 얼마나 위에 있느냐. 페르미 레벨 차이입니다. P형 쪽과 N형 쪽의 EF 값의 차이니까 얘는 뭐 생각해보면 P 플러스니까요. 이 C, EV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이게 곧 거의 EF가 될 겁니다. 접합면 있고 C, EV가 있는데 이게 N형 쪽이고 이게 P 플러스면 얘는 뭐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가운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기준으로 N형 쪽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P형 쪽은 이만큼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요 놈이 이렇게 EV하고 EF가 붙어 있는 수준으로 진하게 도핑됐으니까 이 한쪽 편은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밴드갭의 절반 쓰고 물론 이제 이게 빌트인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면 이 Q로 나눠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N형 쪽은 앞에서 공부한 대로 KT 오버 Q, L은 NI분의 ND 뭐 이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뒤에 슬라이드 하나 더 넣은 거고요. N 플러스 P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N 플러스 쪽은 아예 빌트인 포텐셜 계산할 때 그냥 밴드갭의 절반, 밴드갭의 절반 이게 N형 쪽입니다. N 플러스 그럼 P형 쪽은 KT 오버 Q, L은 NI분의 NA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결국 9단 6단 잘 쓰면 되는데 한쪽이 너무 진하면 그냥 밴드갭의 절반 0.56 일렉트론 볼트 0.5 이건 이제 표로 나눴으니까 볼트 5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인데요. 얘도 이미 MS 접합을 할 때 다 다루었습니다. 어떤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 또는 여기 이 과정에서는 같은 물질이지만 그 타입이 다르죠. P형, N형.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특정 영역 특정 지점이죠. XN이라고 쓰고 P형 쪽은 마이너스 여기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대편이라서 마이너스 XP라고 표현했는데요. 요 공핍층 왼쪽 오른쪽 나눠서 여기서 언젠가는 공핍 영역이 끝납니다. 끝나는 영역은 사실은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끝날 텐데 그냥 딱 잘라서 X 이꼴 XN이 되는 지점에서 공핍층은 끝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차지 덴서티 플러스 그릴 때 보면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만든 점선 사각형이죠. 쭉 가다 떨어지죠. 근데 실제 이그젝트하게 모델링을 만들고 계산해 보면 그냥 끄트머리만 살짝 보일 겁니다. 눈에. 그 차이가 나긴 하는데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시하고 근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T형 쪽에 이 전기장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타이핑이 잘 안 돼서. 전기장 E를 어떻게 구하지? 화속의 방정식입니다. 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해서 요게 파지 덴시티잖아요. 그럼 P형 쪽 여기 왼쪽에 한번 계산하고요. 요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도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반반 나누어서 계산할 겁니다. 위아래 딱 잘라서 위하고 아래하고 나눌 겁니다. P형 쪽에서는 차지 덴시티가 마이너스 Q&A 조금 여기 퍼센 마이너스 Q&A 넣고 얘를 한번 접근하면 됩니다. 양변에 다 인테그랄 dx를 씌우면 됩니다. 없어지고 얘는 그냥 튀어나오면 2가 되고요. 얘는 상수인데 x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x 하나 붙이고 더하기 부정적분 상수입니다. 그 부정적분 상수를 없애는 방식은 앞에서도 대차 설명한 대로 T형 쪽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p를 넣고 전기장이 0이다라는 조건을 써서 C1이라고 하는 부정적분 상수 처리하면 됩니다. 이 답이 나오고요. N형 쪽은 여기 차지 덴서티가 플러스죠. 플러스 Q입니다. 도너는 전자 추고 자기 자신 플러스 똑같이 뭐 dx는 차지 덴시티 나누기 입실론 실리콘 이 자리에다가 플러스 QND 넣고 양쪽을 적분을 이렇게 씌우고 이 t가 나오고 블라블라 x 더하기 썸띵인데 이 썸띵을 부정적분 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전기 x 이꼴 xn에 대입했을 때 전기장은 0이라는 단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 조건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MS 컨택을 할 때와 좀 사뭇 다른 게 이제 여기 한 개 나옵니다. 이 전기장과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면 x 이꼴 0을 쓰면 앞에서 적분 두 번 해서 얻은 전기장을 각각 P형 쪽 마이너스 XP 요 P형 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XN N형 쪽이잖아요. 각각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 슬로프를 나타내는 게 결국은 에 가보면 이 부분들이 될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그죠?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QND 나누기 엡실론 실리콘이 되고 얘는 이 슬롭은 마이너스
Na 나누기 입실론 실리콘이 될 겁니다. 결국 도핑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전기장의 분포를 나타낼 때 기울어진 정도가 결판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 Pn 플러스 접합이다라고 하면 이거의 전기장 분포를 상상을 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면 P형은 이렇게 나오는데 N형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형태의 전기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공피층 폭 역시 연하게 도핑된 P형 쪽으로 훨씬 넓은 영역으로 도핑 공핍층이 생기고 진하게 도핑된 쪽은 연하게 도핑된다. 이 부분도 물리적으로 간단히 뭐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P고 여기가 N 플러스예요. 접합을 딱 하면 얘는 전자가 뭐한 5마리 있습니다. 여기 홀이 하나예요. 그 딱 똑같이 한 칸씩 1나노씩 뭐 뒤로 물러섰을 때 홀 한 마리가 아닌데 얘는 전자 5마리가 넘어와요. 그럼 서로 불균형이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홀 또 가고 그 뒤에 있는 홀 또 가고 해서 5마리의 홀이 다 가야 차지 뉴트럴리티 중성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딱 첫 번째 선에 있는 전자 5마리가 갈 때 1나노만 필요했는데 P형 쪽은 1에서 5나노가 필요한 거죠. 결국 좌우로 동일한 양의 전자 홀이 디퓨전 되어서 넘어가서 차지 뉴트럴리티를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연하게 도핑된 쪽에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공핍층이 생기겠구나라는 물리적인 직관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물이 여기에도 나오네요. 전기장의 분포를 보면 공핍층이 넓을수록 넓은 범위의 전기장이 있으나 다만 차이점은 이제 변화하는 정도, 공핍층 안에서 전기장이 변화하는 정도는 서서히 변합니다. 하지만 이 진하게 도핑된 쪽은 좁은 공핍층은 가지지만 공핍층 안에 전기장의 변화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가파릅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여기 에이징 이슈하고 연관됩니다. 강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 전자 부품 안에 전기장의 세기가 좁은 영역에 세게 모여 있는 곳들이 나중에 제품 불량으로 이어지는 영역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풀고자 하는 거는 요 밑에 있는 예입니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연결된 값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기장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속 똑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전기장을 PN 접합을 만들었는데 전기장을 X에 대그려 봤더니 요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이러면 야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전기장이 이렇게 갑자기 특정 지점에서 뭐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가지는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이퀄 0이라는 지점에서 전기장의 값은 단 하나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푼 P형 N형 쪽, 이 P형 쪽, 이거 N형 쪽. N형 쪽에서 얻은 1차 방정식하고 P형 쪽에서 얻은 1차 방정식 두 개의 교점은 y 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으로 여기 돌아가서 요 이퀘이션하고요. 요 이퀘이션하고 서로 그 x에다가 0을 넣어요. 여기 x에 0 넣고 여기 0 넣고 그 다음에 여기 0이고 0이니까 이 0인 지점에서 전기장 값은 같아야 되니까 얘도 같아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날리고 유전 상수값 날리고 그럼 NA 곱하기 XP가 보일 거고요. 밑에 쪽은 ND 곱하기 XN이 보입니다. 여기 썼네요. 그냥 이런 관계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조금 전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P형, N형 접합을 만들었을 때 왜 연하게 도핑된 쪽으로 더 많은 공핍증이 생기느냐? 수학적으로도 쉬워요. 이거 보고 이게 낮아요? 얘가 높아요? 그러면 둘이 이꼴 되려면은 얘가 크고 얘가 적어야 돼요. XP가 크다고? 도핑이 연하니까 XP 공핍층의 폭이 커지네요. 도핑이 진하니까 공핍층의 폭이 작아져요. 뭐 이런 전기장의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용해도 수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죠. 수학이라는 툴을 써서 물리 현상을 잘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전자 5마리 올 때 홀도 5마리 가야 되니까 근데 도핑 농도 차로 인해서 5마리 홀 공급이 안 되니 그 뒤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 그 뒤에 있는 놈이 같이 달라붙어야 되니 공핍층이 늘어난다라고 직관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장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또 그럼 포텐셜도 해야죠. 그럼 일렉트로스태틱한 포텐셜 공급층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겁니다. 이 공급층 안으로 제한한 이유는 공급층 바깥쪽은 전기장이 0이에요. 전기장이 0이면 이뭐 X에 상관없이 0이에요. 이 X가 그냥 전기장이 0이에요. 그러면 X 위치가 바뀌면서 전압차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살피는 게 전기장의 개념인데 얘가 0이면 포텐셜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포텐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 내부만 볼 겁니다.
이 얘기는 앞에 있는 그림에 쭉쭉 가서 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보겠다는 뜻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걸 알았으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로 쭉 가서 네, 여기 계산을 해보면 그 Pn 접합에서 P형 쪽만 따져보면 P형 쪽이 아까 이퀘이션이었나? 어디 갔냐? 여기 있다. P형 쪽의 이퀘이션이 P사이드 쪽의 전기장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포텐셜 Vx를 구하자는 겁니다. 구하는 거는 뭐 이 dV dx가 전기장 마이너스 전기장이니까 양쪽에 이렇게 적분을 걸어주고 날라가면 위에가 튀어나오면 전압은 마이너스하고 전기장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 식을 여기 때려놓고 적분해서 마이너스만 탁 붙여주면 전압이 나오겠구나. P형 안에서. 요거야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요 앞에 상수니까 튀어나가고 x 더하기 xp를 적분하면 제곱함수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제곱함수로 나오고 부정적분 상수를 붙인 건데요. 부정적분 상수를 또 어떻게 없애지? 쉽습니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x 이꼴 xp인 지점에서 일단 0이라고 내가 잡습니다. 임의로 잡는 겁니다. 그 기준 전압, 레퍼런스 전압을 내가 하나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xp일 때 v는 0이다.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p 놓고 여기 이 자리에 마이너스 xp 넣은 요 전체 값이 0이니까 요 약분되니까 얘도 0이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N형 쪽도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포텐셜은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 X니까 요 일렉트릭 필드 계산한 식이 N형 쪽이 뭐였지? 앞으로 가서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요거를 딱 들고 V는 마이너스 전기장 EX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딱 봐도 뭐 X니까 이거 뭐 2차 함수 나오겠네. 계산을 쭉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함수가. 얘를 없애야 되죠. 없애는 방법은 x에 xn을 넣고 이 전체 값은 0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이거 왜 xp가 빠졌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빠졌네.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전압을 0으로 잡았죠. 그러면 플러스 xn인 지점에서 전압하는 공핍층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이 존재하죠. 디플리션 영역으로. 그로 인해 전기장 생기고 그로 인해 빌트인 포텐셜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여기 엑셀 넣으면 날라가지만 얘는 VBI, D2가 VBI가 되겠죠? 여기 있네요. D2 VBI 여기 딱 썼네요. 마이너스 친구, 마이너스 D로 옮길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형 쪽, P형 쪽 각각에 대한 포텐셜 또 X에 대한 함수로 완성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포텐셜 플롯을 그려보면 Vx에 대해서 마이너스 xp 플러스 xn 인지점에서 여기를 내가 0이라 잡았고요. 포텐셜 여기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쭉 갑니다. 요 높이 차가 VBI가 될 겁니다. 근데 x 이퀄 0인 요 지점에서 역시 전압은 같아야 될 겁니다. 이게 뭐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 가다가 아래로 볼록 그냥 푹 띄어서 이렇게 여기 xn 이렇게 간다? x 이퀄 0에서 전압의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 이게 말도 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같다라고 표현을 두고 계산을 하면 뭔가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기장이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하나 얻어낸 식이 있죠.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과 2를 연립해서 풀 건데요. 이 NAND는 내가 아는 값이에요. 모르는 값은 XP하고 XN입니다. 여기 안에도요, XP하고 XN은 몰라요. 나머지 뭐 NAND는 알아요.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모르는 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일 겁니다. 그래서 풀면 이원 2차 나오겠다. 제곱이니까. 풀면 XN은 이렇고 XP는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드디어 PN 접합에서 요 공집층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진 지점 xn, 요만큼 떨어진 건 마이너스 xp인데 크기만 표현하면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여기 크기만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 xp하고 루트가 0보다 크니까 크기입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 표현할 때도 여기 0이고 여기는 x 이꼴 마이너스 xp라고 해서 xp 자체는 얘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xn하고 xp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보고 싶은 일이 공표층의 전체 폭은 어떻게 되냐? 이걸 W. 이게 MS 컨택 할 때도 샤키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반도체 쪽의 공표층의 폭 W 하는 거 계산했었죠. PN 접합은 P형 쪽, N형 쪽 양쪽에다 공표층이 생기죠.
요 식입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이게 두 개 더한 거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해서 얻어진 식인데 얘는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예, 집에 가서 달달달 20번 쓰면 외워집니다. 우리 책에서는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실론 실리콘 나누기 Q 요거 상수에다가 n분의 1에다가 VBI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하는데요. n분의 1이 뭐냐면 NA, ND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P형 쪽에 도미넌트한 억셉터의 도핑량 이거는 N형 쪽의 도너의 양인데 만약에 PN 플러스 접합이라고 하면 이 ND가 크잖아요. 그럼 이게 작으니까 아마 전체 값은 요 작은 요놈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여기 라이트, 연하게 도핑된 쪽의 도핑 농도만 딱 때려 넣으면 끝이라는 건데 이런 식이 성립하려면 이제 원사이디드 PN 접합이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양쪽 도핑 농도 내가 다 알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VBI가 있고요. 이 얘기 좀 전에 했죠. 원사이디드 PN 접합일 때 결국은 여기 이렇게 빼가지고요. 이게 1 나누기 ND인데 사실은 더하기 NA분의 1 이거였는데 P 뿌리니까 이게 워낙 진하니까 전체는 작아서 그냥 무시하고 얘만 때려 넣은 식입니다. 네. 그래서 공핍층의 대부분의 공핍층은 연하게 도핑된 쪽으로 형성되니까 공핍층의 폭은 곧 XN이다라고 뭐 표현을 한 번 더 한 거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연하게 도핑된 쪽 이케이션 도핑값만 여기 넣겠다.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상한데 루트 Q분의 2 실론 N 연하게 도핑된 거 분의 1 VBI 이 얘기입니다. VBI도 사실은 앞에서 오늘 유도한 대로 KT 오블 Q LN10의 유산균 100억의 제곱에 NA 곱하기 ND 이렇게 했죠. 9단, 6단 그냥 알면은 이 식 금방 나올 겁니다. 결국 도핑농도 알고 이 도핑농도 알고 그리고 공핍층폭 구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럼 PN 접합에서 이 공핍층의 폭을 제어하는 방식은 P형하고 N형에 얼마의 불순물을 함량하는 넣느냐에 따라서 공핍층의 폭도 결판 나는구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잘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도핑 프로파일이 되겠죠. NA, ND를 X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따라 PN 접합이라고 하는 전자 부품의 공핍층의 두께를 제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중에 모스 FET 공부하게 되면 배우겠지만 공핍층의 두께를 뭐 얼마 이하로 해야 뭐 몇 나노 테크 공정 노드에서 뭘 만족하고 뭐 등등등등 얘기로 이어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도핑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제 문제는 뭐 그냥 눈으로 보면 풀 수 있는 거라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뒤에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또 배우게 될 얘기는 DLS 선생님 책의 챕터 6에 해당하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했던 얘기는 챕터 5에 다 있는 얘기니까 책을 3번 이상 정독하기를 추천합니다. 추천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설명한 이 얘기들만 가지고는 피한 접합을 다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보일 겁니다. 읽어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선생님이 어떤 문장과 단어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자신만의 테크놀로지 인사이트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챕터 6로 와서는 요걸 다룰 겁니다. 우리 MS 컨텍에서도 했던 일이죠. 평형 상태에서 MS 접합을 이해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얘기를 다루었던 게 M과 S의 접합 사이에 전압차를 주자는 거죠. 0볼트면 여기가 VA라고 해서 VA와 0 사이에 요 전압차는 VA 빼기 0이니까 그냥 VA라고 썼었습니다. 이 PN 접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형과 N형을 붙였을 때 이 양쪽 사이에 전압을 줄 겁니다. 이 전압 차이는 VA 빼기 0이니까 VA라고 쓰면 됩니다. 이 VA를 줬을 때 P에서 N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전류를 양의 전류라고 세팅할 거고 이 I와 VA 사이의 관계를 풀 겁니다. MS 컨택을 할 때 전류와 전압, DC 전압이죠. 이 사이 관계는 세츄레이션 전류에다가 곱하기 엑스포넨셜 VA를 나누기 이 더블 볼테이지죠. KT 오버 Q 강원 300켈빈에서 26mV 빼기 1 괄호 닫고 요거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이오드 특성을 가진다고 하고 실제 뭐 엑셀이나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영업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거의 여기 붙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는데 반대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아, 전류의 흐름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류입니다. 정류. 정리하는 게 영어로 direction이에요. direction. 네. Police officer is currently directing the traffic. 뭐 이렇게 하죠. directing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정리, 정리. 거의 똑같아요. 정류입니다. 그러면 PN 다이오드에서도 전류 전압 관계가 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계 모양입니다. 아마 요 IS 대신에 다른 걸 쓰기도 하고 책에 따라. 근데 요 안에 실체가 조금 다를 뿐이지 VA를 더멀 볼티지로 나누어서 내가 인가한 전압이 더멀 볼티지의 몇 배쯤 되느냐를 알면 그 배수에다가 엑스포넨셜 몇 승 취하고 빼기 1은 요게 만약 배수가 1보다 크면 빼기 1은 무시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니까 로그로 치면 로그 LNI는 저기 VA 뭐 요런 형태 물론 앞에 상수 없겠지만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로그 I에다가 VA 요런 플랫을 이제 요게 로그 스케일이고요. X축은 리니어 스케일이라서 로그 리니어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히는 이제 세미 로그 플랫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제 공학을 하게 되면 X축, Y축의 데이터를 한눈에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한쪽 축만 로그 스케일을 그린 그림을 세미로그 플랫이라고 하고요. 이런 세미로그 플랫에서 직선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이런 데이터의 특성은 우리 요 다이오드 요런 특성이구나. 여기 어떤 VA의 값의 선형적인 증가는 요 Y 값인 이 경우엔 전류겠네요. 전류의 비하급수적인 증가를 유도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전류 전압 관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MS 컨택일 때는 전류 전압 관계 푸는 거 PPT 슬라이드 2장만에 끝냈는데요. 이거는 무지하게 깁니다.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이 다이오드 방정식이긴 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살펴봅시다. 뭐 우리 반도체 물리 수업에 거의 꽃입니다. 꽃.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사안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첫 수업 시간부터 배웠던 얘기들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챕터 5에서 평형 상태에서의 PN 다이오드를 공부했다면 챕터 6로 오면서 DC 특성을 볼 거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챕터 7, 챕터 8 넘어가면서 AC 특성, 그다음에 이거는 트랜지언트 특성을 볼 겁니다. 이런 AC 특성은 신호 자체가 주파수를 가진 변화하는 신호를 줄 겁니다. 얘는 DC니까 시간에 따라 변치 않습니다. 볼티지 타임이면 타임에 따라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는 DC 전압을 인가할 거고요. 챕터 7에서는 타임에 따라 전압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넣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MS 컨택일 때 컨택에서 공부한 대로 캐파시턴스 값이 중요하겠구나. 실제 MS PN 접합에서 캐파시턴스 성분에 대해서 챕터 7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챕터 8은 이제 챕터 7을 바탕으로 해서 껐다 켰다를 할 때 갑자기 끄는 거죠. 이런 신호가 클락 신호가 왔을 때 오프에서 온으로 또 온에서 오프로 어떤 특정 시간에 갑자기 스위치 닫히듯이 하고 꺼지면 실제 PN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도 갑자기 턱 하고 꺼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남아있는 자유전자나 홀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입력 신호를 닫더라도 출력단에서 갑자기 꺼지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꺼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이런 트랜지언트한 과도 응답 특성이라고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챕터 8에서 다룰 겁니다. 아마 시간은 챕터 6까지는 확실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번 학기는 내가 마음먹고 챕터 7, 8까지 하여튼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6에서 다룰 때 노트 하나입니다. 보통은 PN 접합 집적 회로 안에 쓰이는 집적 소자죠. 집적 소자들 뭐 트랜지스터들입니다. 모스 FET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이 안에 PN 접합들 여러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형성이 될 때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웨이퍼가 보통 P타입으로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N형 영역을 만들고 싶으면 P타입을 N으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핑을 P에서 N으로 억셉터가 원래 들어있는데 억셉터보다 도너를 더 많이 주입해서 도핑을 뒤집으니까 카운터 도핑 한다라고 표현하죠. 권투시합 할 때도 한 대 얻어터지면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다라고 해서
한 대 더 때리는 그게 이제 카운터라는 의미고 뭐 클락와이즈, 카운터 클락와이즈 시계 반시계입니다. 뭐그 얘기도 카운터죠. 그다음에 이퀘이션 이 수업에서 유도하는 이퀘이션들 막 책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쉽게 이 다이오드에 많이 활용이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책에 있는 저자의 스타일을 나도 그대로 추종해서요. 이렇게 할 겁니다. PN 접합에서 P형 쪽은 원래는 억셉터도 있고 도너도 있습니다. 근데 P형이니까 억셉터를 도너보다 많이 넣었겠죠. 근데 충분히 많이 넣어서 NA 빼기 ND라고 앞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안 쓰고 그냥 P형 쪽에 있는 억셉터의 농도만 넣을 겁니다. ND도 마찬가지입니다. N사이드 쪽에 네트로 순수한 도너의 양인데 원래라면 도너 10에 16승, 억셉터 10에 15승이면 엄밀히는 빼버리면 9 곱하기 10에 15승계만큼 유효한 도너가 존재할 겁니다. 이게 도너 10개인데 억셉트 1개 들어있으면 억셉트 1개가 도너 하나랑 짝짝 해가지고 없어지니까 9개만 도너 넣은 효과가 나는 거 네트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 10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해서 이 NA 값, 이 뒤에 거 무시해서 ND만 앞으로 끄집어 와서 그대로 쓸 겁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노트로 하나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뭐 리니얼리 그레이디드 된 정션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우리가 앞서 요즘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정말 괴물 같은 옛날 지식인데 옛날엔 도핑을 이렇게 유니폼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예, 예를 들어 요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도너하고 억셉터의 차이인데요. 이쪽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억셉터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 P 사이드고 여기 N 사이드예요. 원래라면 억셉터가 일정하게 도핑돼서 요렇게 해서 스텝 정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도핑 프로파일을 공정 기술 한계로 인해 구현하기가 힘들어서요. 억셉터를 서서히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 도너를 서서히 올려서 이렇게 리니얼리 뭐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는 안 하고 리니어하게 하는 뭐 정션 기법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도핑 프로파일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비현실적입니다. 이제는 한 50년 전에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모델링이 되겠네요지만 요즘 공정 기술이 좋아져서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저렇다라고 하면 앞서 배운 거에서 한 가지만 염두하면 됩니다. 앞에서 공부할 때는 이 상수였잖아요. 이 차지 덴서티가 결국 여기도 Q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차지 덴서티 플러스를 그렸을 때 이런 스텝 펑션이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이쪽은 0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 어디 갔냐? 차지 덴서티 플랫에서 전기장으로 넘어갈 때 포화송의 방정식을 썼었죠. 로 나누기 엡실론. 근데 이 상수였는데 지금은 이게 리니얼리 그레이디드 된 정션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 잠깐만. 차지 덴서티가 1차 함수네요. 그리고 여기 전기장은 미분에서 1차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앞에서는 뭐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게 아니네요. 2차니까 둥구스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dvdx가 마이너스 1, 얘가 2차 함수면 얘는 3차 함수겠네요. 3차 함수도 뭐 2차 함수 비슷하게 뭐 볼록볼록하죠. 볼록 이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2차 함수 같지만 이 3차 함수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기는 하나 전기장의 분포, 포텐셜의 분포, 차지 덴시티의 플러스를 보면 이 리니얼리 그레이디드 되어 있는 PN 접합의 경우에 도핑 프로파일이 이렇게 일직선이죠. 앞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는 유니폼하게 도핑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얘를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으로 된 이놈을 가지고 풀면 결과론적으로 포텐셜 플랫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밴드 다이그램을 그려도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형태인데 눈으로 이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요 차지 덴서티랑 전기장의 모양만 좀 극단적으로 많이 바뀐 거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나 포텐셜 플랫은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 얘기만 책에 있어서 하는 얘기고 요즘에 뭐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다음 이제 DC 특성으로 갑시다. 그러면 PN 다이오드에 이제 DC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를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PN 접합에다가 바이어스를 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어스는 전압을 인가해서 에너지 차이를 일부러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전압을 인가하죠. N형 대비 P형에 얼마나 높은 전압을 줬느냐가 VA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하는다라는 얘기가 책에도 나오는데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여기 사실은 접합을 하려면 금속 배선과 반도체 P타입이 만나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빌트인 포텐셜 생깁니다. 또는 심지어 오미 컨택으로 만들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PN이라고 하는 다이오드가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를 이렇게 끼려고 하는데 여기 접합에 또 샤키 다이오드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건 PN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V를 인가하고 싶을 뿐인 거지 여기에 또 다른 뭔가가 붙기를 희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미 컨택 특성이 나오도록 MSP 조합을 만들어서 붙여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죠. 이건 뭐 이함수를 어떤 걸 가지느냐 스택하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가 P 뿔뿔 진하게 도핑하면 됩니다. 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M P 뿔뿔 P N 여기도 그러면 사실은 M 뿔뿔 M 이런 형태다. 원래는 PN 다이오드에다가 전압을 인가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뒤에 뒷단에 이런 MS 접합들 또는 이게 프랙티컬한 오믹 컨택이라고 강의를 했었는데 반도체를 굉장히 진하게 도핑을 해서 공급층의 폭을 수 나노미터 스케일로 줄여서 전자나 반도체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양쪽을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론이죠.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PN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너무 복잡하잖아. 여기에 그냥 오믹 컨택이라 이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또 하나 가정할 건 내가 전압 강한 걸 가지고 PM 다이오드에 줄 건데 여기서 네가 내 거 빼들어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전압 강화가 negligible 없다라고 볼 겁니다. 진짜 없나요?라고 물으면 진짜 있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PN 접합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현재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슈로 다루고 싶지 않다라는 저자의 의지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100% 동의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건 요 PN 접합, 요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공학의 다른 분야들로 진출해서 다른 교과목이나 내용들을 보더라도요. 항상 예전에 한번 강조했지만 뭔가 복잡한 현상을 심플하게 만들고 모델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리얼한 현실에 적용했을 때 분명히 에러가 생깁니다. 이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델을 다시 조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결국 그 모델이 리얼을 가장 잘 모사하는 걸로 갑니다. 이때 베이비 모델, 토이 모델, 그다음 뭐 퍼스트 오더 모델, 세컨 오더 모델, 하이 오더 모델 하면서 모델 이름을 쫙 고쳐 손으로 올리면서 실제 맞으나 복잡해지죠. 근데 안 복잡해지면 실제랑 잘 안 맞죠. 그 트레이드 오프 중에 적당한 거 찾아서 쓰세요. 이게 공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볼티지 드랍 다 없다 치고요. 그러면 내가 인간 전압은 PN에 나누어지겠네요. 근데 이 역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 겁니다. 가운데 여기 공핍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노 일렉트론, 노 홀입니다. 일렉트론과 홀이 대표적인 전류를 흘리는 캐리어라고 배웠습니다. 전류를 흘리기 위한 캐리어가 되려는 조건 두 가지, 모바일 해야 되고 차지드 돼야 됩니다. 둘 다 만족하는 실리콘 결정 재료 내 캐리어는 일렉트론과 홀이 뿐입니다. 여기 일렉트론은 컨덕션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접합면 한가운데는 no free electron, no hole입니다. 그 말은 전류를 흘릴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항이 무지하게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압을 인가했는데 이 저항이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럼 요쪽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P형 쪽. 요 내부의 저항은 어떨까? 근데 뭐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배웠죠, 앞에서. 언제 배웠어요 하면 사진 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진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근데 이걸 이제 P형 N형 나눴으니까 잘라서 두 개로 나눕시다. 나누어서 요 단면적 A 요 P형 쪽 길이를 뭐 LP라고 할게요. LP는 디퓨전 랭스인데 그냥 LP라 씁시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 P형 반도체 쪽에 resistivity 계산할 수 있죠. 시그마 P로 계산하면 되죠. 시그마 우리 계산하는데 Q, 뮤 P, 홀롱도 NA 하면 되잖아요. resistivity 계산했으니까 P형 쪽에 P 사이드 쪽에 저항값은 resistivity에다가 길이 분의 단면적 A로 나누면 되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몇 옴 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P형 쪽은요. 그래도 홀이 있잖아요. 근데 공중층은 홀이 없다니까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배터리 VA를 꼈어요. 배터리를 껴서 요 접합면의 이슈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 가운데 공급층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P 사이드 쪽, N 사이드 쪽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시리즈로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이거가 R 디플리션, 얘는 R P 사이드, 얘는 R N 사이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얘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여기 전압을 가했는데 직렬 연결된 저항 세 개가 지금 고등학교 지식만 있어도 여기 3볼트 가했는데 여기 1옴, 1메가옴 1옴이에요. 이 3볼트요 계산해 보면 여기 다 걸려요. 저는 이런 거 배운 거 없습니다 하면 집에 가서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저항 R1, R2 두 개가 있을 때 내가 이 양단에 전압 V1을 VA를 인가하면 VA가 R1에 인가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V1이라고 하면 V1은 내가 인가한 전압 VA에 R1하고 R2 중에 내 거 R1 이렇게 들어가고 R2 양단의 전압차를 V2라고 하면 V2는 R1, R2 중에 내 거 R2에 내가 인가한 전압 이렇게 됩니다. 그 V1하고 V2를 더하면 R1 더하기 R2 분의 여기 R1, R2 더하는 거니까 곱셈 이분자 분모 같으니까 1 돼서 VA. 여기 전압 강화랑 여기 전압 강화를 합치면 내가 인가한 전압 맞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정기 회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이런 얘기부터 해서 회로를 복잡한 회로 해석하는 걸 공부하도록 하세요. 내가 올려놓은 강의들도 있으니까 궁금하면 방학 때 봐도 됩니다. 어쨌건 굉장히 높은 저항을 가지는 곳에 대부분의 전압은 그쪽으로 다 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할 겁니다. 야, 내가 전압 VA를 인가하는데 말이야, PN 다이오드에 요거 있잖아. 그냥 요 공필층 요 사이에 싸그리 다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큰 오류 없습니다. 그럼 여기 P형하고 N형 쪽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볼티지 드랍을 없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네. 근데 뒤에 또 여기 친숙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로레벨 인젝션 이거 앞에서 공부할 때 들어봤는데요.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P형, N형이 있는데 후유증이 생기죠. 이쪽에 플러스 전압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차를 줘서 여기 있던 홀을 이쪽으로 확 밉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죠? 오, 여기 전자 많은 데인데 소수 캐리어인 홀이 들어왔네. 얘가 어떻게 이동해 갈까? 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수 캐리어인 전자 농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많이 밀어 넣어주면 당연히 이 전자가 뭐 10에 15승인데 들어온 놈이 10에 15승 들어오면 영향 받겠죠. 근데 전압을 많이 걸어줘야 홀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가는 거는 원치 않아요. 원래 있는 N형의 전자가 10에 16승 게 있으면 들어오는 홀은요. N형에 주입된 홀, 이런 거 이제 액세스 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앞에서 배웠고 평형 상태일 때와 비교해서 N형일 때죠. 이렇게 해보면 델타 PN이 나오죠. 요 값이 실제 작아요. 뭐보다? NN. 평형 상태의 전자의 용량이 ND가 되겠죠. N 사이드에. 이것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홀을 밀어 넣었지만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에는 영향을 안 주는 수준 정도로만 홀을 밀어 넣을 거예요. 그 정도로만 전압을 가할 거예요. 전압을 무지하게 세게 안 가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로 레벨로 낮은 수준으로 주입하겠다는 겁니다. P형에 있던 홀을 N형 쪽으로. 그 얘기도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저런 가정들 됐죠? 눈에 들어올 겁니다. MS 접합, 여기 저항, 무시, 대부분 저항은 공핍층, 로레벨 인젝션 수준으로 이 전압을 가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로레벨로 가한다라는 게 VBI보다는 significantly smaller이니까 훨씬 작게입니다. 빌트인 포텐셜 계산해봤잖아요. P형 쪽 예를 들어 16승, N형 쪽 10에 16. 이거 별말 안 해도 이게 NA가 16승이면 ND입니다. 엄밀히 ND 빼기 NA고 NA 빼기 ND고 각각은 다 P형 쪽입니다. 이게 N형 쪽. 물론 이거 뭐 너무 작고 얘도 너무 작아서 그냥 편의상 ND, NA만 내가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건 이 NA와 ND를 알면 9구단 6단 16승 16승이니까 66, 36. 66, 36, 빌트인 포텐셜 0.72V, 2도 떼고 0.7V쯤 돼요. 그거보다 훨씬 작게 가는 거니까 앞으로 인가할 전압은 많아야 0.2V, 0.3V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전압을 인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나 그래도 VA를 VBI 근처까지 올릴 수 있겠죠. 실험실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전압 조절하는데 왜 못 올리겠어요? 그런 경우에 otherwise 이 조건이 되는 거죠. VA가 VBI보다 작지 않게 된다면 뭘 가정을 못하냐면 로레벨 인젝션이라는 가정은 틀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PN 다이오드가 전자회로 안에서 제대로 다이오드답게 동작하려면
VA가 VBI보다 월등히 작아지도록 인가되도록 주변 회로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상적인 PN 다이오드의 펑션을 전류를 한 방향으로 잘 흘리는 그 PN 다이오드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깨버리면 여기 말하는 로레벨 인젝션을 깨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PN 다이오드는 저항으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P형과 여기 N형의 전압 강화를 무시 못해. 여기 전압 되게 많이 높이면 이쪽으로만 전압 가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로도 전압이 배분됩니다. 그 말은 그냥 저항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PN 다이오드. 더 이상 회로상에서 이런 다이오드의 기능은 상실되고 이렇게 저항으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장은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꼭 어딘가 노트를 해두고 학년이 올라갔을 때 그때 교수님이 이 얘기가 이렇게 한 거구나 하고 이해되는 날이 오면 학년을 잘 쫓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림만 보세요. 평형 상태일 때 밴드 다이어그램, PN 다이어그램 배웠잖아요. EF 1.4는 거. MS 컨택 할 때도 배웠어요. 양쪽의 전압 순방향, 역방향 가하면 밴드가 어떻게 휘느냐. 페르미 레벨 잡고 비틀면 됩니다. 포워드니까 P형 쪽을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전압 증가하는 거니까 내려와 있고 N 사이드는 올라가 있어. 거꾸로 리버스 걸었을 때는 P 사이드가 위로 올라가 있죠. 에너지 밴 다이그램에서 올라가는 방향이 전압이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에너지는 마이너스 QV니까요. 여기는 N 사이드 좀 내려가 있고 이렇게 비틀어졌을 때 밴드가 어떻게 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이 복잡한 과정을 건너가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만나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